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고 이제 운영하는 단계로 접어든 대표님들이 어떤 세무적인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 관리 단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매출 관리,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 관리, 세 번째에서 주요한 세금 신고와 납부 부분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매출 관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이겠지만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래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종이계산서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상자를 법인 부가세 시행령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급을 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그해 하반기부터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도 예전처럼 종이로 발급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자로 발급하는 습관을 길러두시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별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발급할 때 꼭 포함하셔야 되는 필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세금계산서 필수 정보를 빠뜨리실 경우에는 하나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발견이 되면 가산세로 물어야 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발급하는 당사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칭, 그리고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매출액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부분, 매출이 발생한 작성 연월일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틀렸을 경우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와 거래하실 땐 초반에 상대 사업자분의 그 사업자 등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매출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로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요즘에 매출 구조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플랫폼 매출이나 결제대행사 매출이 있는 경우엔 로그인 정보를 기억해 두셔서 세무대리인에게 공유를 해서 매출 관리를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선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들을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음식점이나 헤어샵, 안경샵, 학원, 전문 자격사 등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 대상 업종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매출을 발급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다음 여기 별표 3의 의무 발행 업종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짚어드리면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어서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전문직과 같은 사업 서비스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병원과 같은 보건업이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통신 판매업, 그 밖에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이라면 반드시 현금으로 매출을 받으셨더라도 매출 이런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매출 증빙을 끊지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장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매출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매출 증빙을 누락했다는 건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붙는 가산세들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첫째, 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있고, 두 번째,
소득세나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당연히 따라 붙게 되고 각각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지연한 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가 연 한 이자 8% 정도로 붙게 되니까 매출은 꼭 누락되지 않도록 매출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이제 매입관리 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의 핵심은 거의 매출을 잘 관리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잘 챙기셔서 적격증빙으로 비용으로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적격증빙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하시면 원천세 신고를 챙기셔야 하고 이와 더불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회사 내규적으로 관리하는 지출결의서나 품위서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수입을 했을 때는 해외 인보이스나 외화 이체 명세서가 있을 수가 있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으로 보관을 해 두셔도 비용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 이런 증빙들을 잘 챙겨두시라고 한다고 꼭 모든 거를 출력해서 종이 실물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고 전산적인 요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전자 파일로 다 보관을 잘 해두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엔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 사업자는 개인과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카드나 법인 계좌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용으로 구분이 되지만 개인은 사업과 가사용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해줘야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등록 화면을 보여드리면 홈택스 화면에서 이제 하위 메뉴에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가셔서 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카드 추가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의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개인이 쓰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따로 사업용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혜택이 이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주거래 카드가 있다고 하시면 해당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그 등록한 이후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홈택스에 등록하신 카드로는 사업용만 쓰시고 가사용이고 좀 개인적인 비용들은 혼용해서 쓰지 않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가 챙기셔야 할 건 사업용 계좌 등록입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되지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조특법상의 그 감면 혜택에 사업용 계좌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업 감면이나 중특 감면이 그 대상이 될 텐데 미리 대상 업종이 아니시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까먹고 이제 놓쳐서 가산세를 물으시는 일도 없으실 것 같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경로를 보여드리면 홈택스에서 또 하위 메뉴에 있는 사업용 계좌 개설과 해지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하단에 계좌 추가 버튼으로 클릭을 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사업용 매출이 들어오고 이 계좌로 사업용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시면 되고요. 은행에 사업용 계좌로 최초로 이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신규로 개설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거래하시던 은행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를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매입 적격증빙으로 돌아와서 이런 적격증빙들을 챙기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만약 대표님이 증빙 없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가공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넣어드리지가 않습니다. 즉, 적격증빙이 없을 땐 가장 큰 불이익으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산세, 그 외에도 가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가산세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먼저 살펴보면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원래 작성일자를 작성하셔가지고 발급을 하셔야 하지만 만약에 발급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기한 후 발급에 대한 1%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이걸 챙기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서 또 기한 후 발급을 하시면 그보다 무거운 2%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지연해 발급하면 문제가 이제 발급한 쪽에서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입한 당사자 쪽에서도 지연 수치 가산세 0.5%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시는 쪽에서도 적격 증빙을 제때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관청에 속임수를 써서 이제 가공 경비를 반영한다면 그 가산세율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가공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 그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다 3%의 그 가산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주고받거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것도 양쪽 모두 2%의 가산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함께 제출하는 합계표를 만약에 누락을 하셔도 0.5%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아까 설명해 드리기로는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체 확인증이나 기타 계약서 등으로 사업 관련 비용인 게 입증을 하실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비용으로는 반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 증명서류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로 2%가 반영되니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관련된 가산세인데요. 만약에 인건비 지급만 하고 원천세 신고를 놓쳤거나 늦게 신고를 했다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원천세는 매달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챙겨주시면 되는데 그 10일을 넘기면 미납한 세금의 3%가 우선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그렇듯이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10만 분의 22 세율로 붙어서 1년이면 약 8%에 달하는 이자 상당액도 함께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대표님이 직접 챙기시기 어려울 경우엔 세무대리인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건비 지급은 또 원천세 신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원천세와 별개의 의무여서 간이 지급명세서와 일반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이때 간이 지급 명세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반기마다 제출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이제 프리랜서 성격의 기타 소득은 매달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데 개정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도 이제 26년부터는 매달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걸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와 다르게 또 1년 단위로 확정된 지급 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출 기한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인건비 지출액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4가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휴업을 하거나 이제 폐업을 했어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제출 의무가 그렇듯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불이익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미제출한 이제 인건비의 1%가 가산세로 붙게 되고요. 간이 지급 명세서를 놓치면 그보다는 약하지만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이 뒤에 단서로 붙은 조항을 보시면 기한을 놓치고 한 달 안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경감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인건비와 관련된 가산세가 촘촘하게 설계된 국세청의 숨은 의도를 살펴보면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관련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국가 입장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사람이 인적 명세 내역을 최대한 제때 보고를 받아서 세금 없이 돈을 버는 경우가 없도록 설계된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 운영 기간에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신고를 이제 세목별로 한번 또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위쪽에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1년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2번 신고를 하시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그 다음에 1월까지 챙겨주시면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4번 부가세를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인 중에서도 직전 매출 총 규모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1년에 개인과 비슷하게 총 2번 신고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에서 유의하셔야 될 건 신고 횟수와 무관하게 납부는 1년에 총 4번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각 상반기와 하반기 중간마다 4월과 10월에 전기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절반만큼을 예정고지서로 받기 때문인데요. 1년에 4번까지 납부하던 세금, 이렇게 부가세는 2번 신고하지만 4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원천세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챙겨주시면 되고 여기에 지급명세에서 제출 의무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로 넘어와서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 세목인데 이때 특정 업종별로 매출액이 큰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6월까지 종소세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는 12월 말 그 회계연도 법인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그 3월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모든 세목에는 원천세부터 이제 법인세까지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붙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만 한 달이 늦춰지게 되고 나머지 원천세나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같은 기한까지 지방세를 함께 챙겨서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 소득세를 좀 자세하게 또 한번 살펴보면 기장 의무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게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우선 기장 의무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3가지의 업종별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농업이나 도소매업 같이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제조업이나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부터 복식부기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처럼 사업과 관련된 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업종들은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작성 의무를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미만의 범위에서는 간편장부 작성만 하시면 돼서 간편장부 작성은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계부 수준의 작성 의무만 챙겨주셔도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득세율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1년 단위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소득과 타 소득을 함께 합산해서 들어간 이 합산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요. 여기 그 밑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소상공인공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빼면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그 기납부세액으로 중간예납세액까지 차감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분납할 세액
계산이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이면은 분납을 2개월로 나눠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지방세까지 더해서 생각하시면 실제 납부세율은 위에서부터 6.6%, 16.5%, 26.4%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납부는 1년에 2번에 나눠서 진행하시는데요. 11월에 한 번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시고 5월에 확정 신고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시는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가에선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을 절반만큼 예정고지처럼 그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2개월 분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신고 서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개인보다 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구조는 비슷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사업소득 금액으로 당기 순이익이 결정이 되고요. 그 밑에서 2월 결손금과 다른 공제를 차감을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데 한번 살펴보면 2억 원까지는 9%가 적용이 되고 최고세율 24%가 적용이 돼서 물론 지방세까지 세트로 고려를 하면은 9.9%부터 26.4%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임대업이나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소규모 가족 특정 법인들은 19%부터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1년에 2번에 나눠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12월 말 기준 법인으로 8월에 중간예납을 한번 하시고 3월에 정기 확정 신고하시면서 나머지를 납부하는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다른 점은 개인은 8월에 중간예납세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납부만 하시면 되지만 법인은 직접 자진 신고해서 납부하는 형식이어서 8월에도 중간예납 신고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가 그렇듯이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무신고한 경우엔 20% 가산세가 붙고 만약에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액의 0.07%만큼은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무신고는 안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고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가 붙게 되고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늦는 만큼, 납부가 지연되는 만큼 하루에 10만 분의 22 세율로 연 한 8%에 상당하는 이자 상당액도 함께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산세들도 빨리 정정해서 신고하시면 줄어들 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 후 신고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 세부 기준을 보면 한 달 내에 신고하시면 50% 감면이 되고 3개월 내에 하시면 30%, 6개월 이내에 하시면 20% 가산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과소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되는 그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한 달 내에 하시면 90%, 3개월 내에 하시면 75%, 6개월 내에 하시면 50%, 1년 내에 하시면 30%, 1년 6개월 이내는 20%, 그리고 2년 이내에 하시면 10% 가산세 감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사업 운영 중에 관리해야 하는 기초적인 세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